손. 엄마에 대한 내 최초의 기억은 손에 대한 것이다. 그때 내가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내 온 존재가 두 개의 손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두 개의 손은 엄마의 손이었으며 엄마는 장님이었다. 내가 부엌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때가 기억난다. 엄마, 내가 그린 그림 좀 봐요. 이제 다 그렸어요. 엄마는 말했다. 아, 참 잘 그렸구나. 그리고 나서 엄마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내가 고집을 부렸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엄마 손가락으로 내 그림을 봐줘요. 그때서야 엄마는 내 곁으로 와서 내가 그린 그림을 가만히 손으로 더듬었다. 나는 엄마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기뻐하는 것을 좋아했다. 엄마가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내 얼굴이나 내가 보여주는 것들을 만져서 아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다. 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보여주는 것들을 눈으로 본다는 것을 난 알았다. 하지만 엄마가 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내 긴 머리카락을 빗겨주던 일이 지금도 기억난다. 엄마는 내 눈썹 사이 코 바로 위쪽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놓고 검지손가락을 내 머리의 정수리에 놓았다. 엄마는 아마도 그 두 지점에 선을 긋고 검지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까지 빗을 빗어내린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엄마는 내 머리 한가운데에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탈 수가 있었다. 난 그렇게 할 수 있는 엄마의 재능에 대해 의문을 가진 적이 없었다. 내가 놀다가 넘어져서 여러 번이나 울면서 돌아와 엄마에게 내 무릎에 피가 난다고 말했을 때 엄마의 부드러운 손은 내 무릎을 소독하고 능숙하게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불행히도 어느 날 나는 세상에는 엄마가 만질 수 없는 특정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우리 집 앞 골목에 작은 새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가져온 것을 좀 봐요, 엄마. 나는 엄마의 손을 이끌어 새를 만지게 했다. 뭔데 그러니?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죽은 생명체를 만졌다. 나는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엄마는 소리쳐 물었다. 도대체 이게 뭐니? 죽은 작은 새야. 내가 대답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얼른 손을 뒤로 감추고는 나에게 당장 그 새를 밖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그런 것은 다시는 만지지 말라고 나무랐다. 하지만 냄새 맡고 듣고 만지는 엄마의 능력은 낱낱이 셀 수가 없었다. 하루는 엄마가 방금 탁자 위에 올려놓은 과자 그릇을 보았다.
나는 몰래 하나를 집어들고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려고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론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을 엄마가 손으로 느끼지 못하는 한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다. 내가 과자를 씹으며 엄마 곁을 지나가는데 엄마가 나를 붙잡았다. 다음번에는 몰래 집어먹지 말고 나한테 말을 하고 먹으렴. 넌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가질 수 있어. 다음번에는 그냥 말을 해라. 나에게는 오빠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루는 오빠가 길 잃은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몰래 층계를 올라가 자기 방에 감추었다. 잠시 후 엄마가 킁킁거리며 층계를 걸어 올라와서 방문을 열고는 그 개를 당장 밖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집안에 개가 있다는 것을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그저 놀랄 따름이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엄마가 심리적으로 우리를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예민한 귀와 코를 가지고 되게 올바른 해답을 알아냈던 것이다. 엄마는 개가 오빠 방을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코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루는 내가 친구와 함께 내 방에서 인형을 갖고 놀고 있었다. 나는 엄마 방으로 몰래 들어가 엄마가 쓰는 향수를 내 인형에게 뿌려주었다. 그런 다음 나는 아래층으로 엄마에게 뭔가를 물으러 가는 실수를 저질렀다. 엄마는 당장에 내가 엄마 방에 들어가서 향수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뒤 엄마의 귀는 우리가 한 짓들을 다 알았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숙제를 하며 소리를 거의 죽여놓고 텔레비전을 켜놓았다. 그때 엄마가 나타나 물었다. 너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 거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니? 나는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다. 엄마에게 대답을 하고 숙제를 계속했다. 나중에 아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는 엄마가 어떻게 거실에 있는 것이 나라는 걸 알았는지 궁금했다. 나는 그것을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말했다. 코병이 다 나았는데도 넌 아직 입으로 숨을 쉬잖니. 그러니까 넌 줄 알지. 엄마는 또 방향 감각이 뛰어났다. 엄마는 2인승 자전거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돌아가며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탔다. 내가 앞에 앉아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았으며 엄마는 뒷좌석에 앉았다. 엄마는 언제나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는 듯 했으며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방향을 지시했다. 우리가 네거리에 가까이 왔을 때나 오른쪽에서 자동차가 가까이 왔을 때도 엄마는 항상 알고 있는 듯 했다. 9살이던 어느 날 밤 혼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아직 몸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물속에서 장난감을 갖고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엄마가 소리쳤다. 너 아직 세수도 하지 않았지? 맞는 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엄마는 어린 소녀는 욕조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 몸을 씻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마음의 눈을 사용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엄마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결코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19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자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엄마는 내 머리가 얼마나 자랐는가를 보려고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중이었다. 엄마가 말했다. 물론 난 안다. 너의 어린 몸이 처음으로 내 팔에 안기던 날부터 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어. 난 내 몸 구석구석을 만져서 알았고 너의 머리의 말랑한 부분도 알았지. 내 아빠가 말해 주었기 때문에 난 내가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것도 안다. 또 사람들이 말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파란색 눈을 가졌다는 것도 알아. 사람들이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미인이라는 것도 알지. 하지만 난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안다. 너의 내부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나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난 내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다는 걸 안다. 내가 테니스를 잘 친다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난 내가 동물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좋은 심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 내가 부드러운 가슴을 가졌다는 것도 난 알아. 또 난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상처 입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알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너 자신이 믿는 바를 주장하는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한 의지의 소유자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난 내가 나한테 대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음을 안다. 내가 내 나이만한 여자아이로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난 내가 지혜를 갖고 있음을 알지. 나는 또한 너의 기질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안다. 아무도 너를 설득해 옳지 못한 짓을 하게 하지는 못할 거야. 내가 오빠와 동생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난 내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 내가 나와 내 아빠에게 여러 번 보여준 것을 보고 난 내가 사랑하는 큰 능력을 지녔음을 안다. 넌 내가 앞을 못 보는 엄마를 두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도 표현한 적이 없어. 엄마는 나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그러니 난 너를 볼 수 있고 네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 나에게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지.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최근에 나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나의 소중한 아들을 두 팔에 안는 순간 나는 엄마처럼 내 아이를 볼 수 있고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나는 눈으로 내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따금 나는 전등을 모두 끄고 내 아이를 손으로 느껴보고 싶다. 엄마가 느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